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우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감옥 같은 직장 천국으로 만드는 법,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이 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은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은 항상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말과 같이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이런 현상이 매달 이렇게 벌어지고 매년 초만 되면은 항상 경제 여건들이 최악의 어떤 그런 여건들이라는 걸 항상 탑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주의받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많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한번 음미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다 실천해 나가시면 또 직장 생활도 혹시 그만두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호치 하이저가 지었고 권영진 님이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호치 하이저는 여러 기업에서 기술 담당 이사, 광고 이사, 영업 이사, 신규 사업 개발 이사,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대학에서 직장 성공 기술과 효과적인 비즈니스 글쓰기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홍보,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 집필, 시간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무역 관련 잡지에 기고하고 있고 또 6건 이상의 이 저서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이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서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참 되먹지 못한 사장이나 상사들이 때로는 인간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함이지 그들을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창피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누구한테 명예훼손 따위에 고소를 당하는 일도 없었으며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등장하는 이름, 상황 등은 가공이며 실제 인물이나 상황 또는 회사 이름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사례를 보면 첫째,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 둘째는 개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셋째, 바로 행동에 옮겨라. 넷째, 당신의 등을 긁어줄 테니 내 등도 긁어주시오. 다섯째, 관찰하고 시험하라. 여섯째, 행운을 스스로 만든다. 일곱째,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라. 여덟째, 바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홉째,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열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11째, 시간을 지배하라. 12째, 연말 협상에 대비하라. 13째, 그래도 생각해 봐야 할 대안들. 14째,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걸 보여줘라. 이 제목만 보더라도 상당히 힌트가 가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먼저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이라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우선은 직장 생활에서 사표로 쓰이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 많은 부모를 둔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더 나은 곳을 찾을 때까지
지겹더라도 현재 있는 직장에서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나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긋지긋한 현재의 직장을 당신을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훌륭한 직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주제인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비결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비결은 일만 하지 말고 일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말하는 소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대인 기술이다. 다음은 그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됩니다. 첫째는 6가지 비결 중에 첫째는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킴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한다.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 달성에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들이 당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할수록 더욱 잘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개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난 무슨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하면 안 된다.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되 개인적 목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자기 혼자 회사 전체의 명운을 짊어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셋째는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만약 뭔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성공적인 것이다. 실수를 되풀이하여 거듭 손해를 보는 일은 기필코 피해야 한다. 실패와 그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 또 삶에 대해 한 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네 번째는 경력을 관리한다. 맞는 얘기죠. 자기 외에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만히 앉아 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일어나서 발로 뛰어야 한다. 일과 직장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쓰도록 한다. 다섯째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취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일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어떤 취미를 이제 생각합니다. 만약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힘들다면은 밤이나 주말 등의 여가 시간을 이용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많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해 부수입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든지 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다른 일을 즐기도록 한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자긍심을 절대로 위태롭게 하지 말라. 자신의 자긍심을 절대로 위태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받기만을 원하고 더욱 인색해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으니 그런 낌새가 느껴지는 대로 호의 베풀기를 중단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여전히 차분하고 느긋하면 된다.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우리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목은 개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개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앞에도 있었지만은 승진도 연봉 인상도 기대할 수 없고 새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여러 선택을 평가한 뒤에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제목 하에 또 강심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난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강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난다.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은 허공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각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올바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물론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그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가 직장에 대한 우리의 만족감을 높여줄지 아니면은 깎아 먹을지 알 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 위험 부담을 안고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강심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는 두려움과 자신감을 다루는 방법은 고용 안정이라는 주제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안정된 직장은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당신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 이 목표 하나가 다른 목표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고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치지 않게 확실히 할 수 있는가? 만약 일이 잘못됐을 때 대책은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뭔가 내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계산 방식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억지로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두려움은 억누를 수도 망각할 수도 없다. 나는 이에 당당히 맞서라고 말한다. 두려움이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한 뒤 위의 질문에 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것에는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여기 보면은 자아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편지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의 자아가 요구한 즉각적인 만족감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이 봐도 어린애가 쓴 것 같은 한심한 편지를 읽음으로써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당신은 그깟 언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당신의 목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지를 쓰며 혹은 다시 읽어보며 당신은 책상 앞에 아주 강렬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것이고 지나가던 당신의 상사는 업무에 열중하는 듯이 보이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물론 당신은 진짜로 말하고 있는지를 그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내용 중에 바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신은 이제껏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데 미적하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필요사항들을 넘치게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당신 없이는 그네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훨씬 힘들어질 거라고 믿게 만들어라. 그들은 감히 당신을 화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 무슨 음악 가사처럼 들리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내 정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목이 필요하게 되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신이 상사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가 만약 당신을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는 당신이 자기의 주변에 있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상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상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상사들은 사내에서 자기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일만 하려고 한다. 또 어떤 상사들은 재미있는 일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일만 하려고 한다. 자기를 세계적인 인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상사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부하 직원들에게 일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사와의 어떤 그런 좋은 조정 관계,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사의 신복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신복은 자기 보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 준다. 적과 대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스는 벙커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 상사의 신복이 되어 주는 겁니다. 상사 대신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위험을 직접 본인이 감당해 줘야 한다. 이런 그러면은 상사와의 관계가 훨씬 더 달라지겠죠. 이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런 또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뭔가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라. 만약 상사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 역시 이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어떤 방법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 예를 들면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게 제출할 월말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일 또는 성난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출장을 떠나는 일 등이다. 또 이제 그다음 중요한 얘기 또 나왔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의 일을 당신을 위해 대신 해주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제일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싫어하거나 솜씨가 미흡한 일 또는 빨리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만들어라. 정답입니다. 내가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은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그와 같은 동등한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한다면은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에게 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당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일을 대신 해주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걸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제조기업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스템 경영이나 총괄리 우리가 경영에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경영의 요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회의는 뭐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업무 중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야기된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건 간에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 버리기 때문이다. 이 각자 논다는 것 얘기 안 되면은 그 결론이 당신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과 다를 때 그 잘못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수단이다.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그리고 효과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얼굴을 맞대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는 한담 나누기. 둘째는 당신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과 한 방에 있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야 할 게 없을 때, 한 방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야 할 게 없을 때, 이때 커뮤니케이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렬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예컨대 이력서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어렵다.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따뜻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지배하라. 역시 중요합니다. 시간에 지배당하는 자와 시간을 지배하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시간이 당신을 관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이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당신은 꼭 필요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덧없는 세월에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1분 1초를 값지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쪽이 당신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 당신이 시간을 관리하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가진 시간 자원을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발휘한다.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뭐가 진짜 급한 일이고 단지 급하게만 보이는 일인지 분간할 수 있게 해준다.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연말 협상에 대비하라. 이런 연말 협상은 뭘 하겠습니까? 올해의 평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내년의 평가 회의에 대비하는 일에 착수한다. 다음 1년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1년을 하루같이 상사를 관찰하고 테스트하고 부지런히 등을 긁어준다. 그가 매년 평가회의에서 도저히 당신의 은공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 것은 절대로 사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조직 내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켜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상사와의 관계 또 커뮤니케이션 관계 이런 부분을 잘해서 중점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요체들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서 선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고 기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마구 성질난다고 화난다고 사표를 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성질 급한 분, 그런 정신없는 생각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번에 절대로 사표 쓰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은 사표 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감이 되었으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